안녕하십니까. 심리대화 LBC 소장 임초롱입니다. 오늘은 환승연애 2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연씨랑 희두씨 얘기를 조금 더 볼게요. 바다를 바라보며 앉아있는 두 사람, 마침 또 흰색 옷이어서 더 눈에 띄네요. 희미하게 남은 빛이 이 두 사람의 인연을 말해주는 것 같죠. 세상은 다 어둡고 두 사람만 이제 하얀데 결국 세상의 검은색이 먹히겠죠. 두 사람의 사랑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겠죠. 의도한 건 아니겠지만 저쪽엔 또 금지라고 돼 있어. 영화였다면 저런 거를 이제 일부러 집어넣겠다고 이제 생각을 할 텐데 뭐 그렇진 않겠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희두 씨가 좀 취했어요. 발음이 좀 꼬여있죠. 계속 괴로우니까 술을 많이 마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두 씨가 편집됐을진 모르겠지만 되게 취해 있는데도 실수하지 않고 매너를 지키는 걸 보면서 엄격한 사람들은 그냥 취하거나 이러면 그 반대의 성향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다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희두 씨가 취했을 때 이렇게 업되고 발음이 꼬이는 거 이외에는 뭐 크게 문제가 없어서 이 사람은 본성 자체가 선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봤습니다. 학공치 얘기도 하고 마늘 얘기도 하고 그렇게 두 사람의 밤이 흘러가죠. 여기서 이 희두 씨가 말하죠. 너는 너의 감정에 충실합니까? 아니면 방어적이십니까? 이걸 약간 취해서 발음이 좀 꼬여서 하긴 해요. 희두 씨가 자기의 마음을 알고 싶다는 생각을 계속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딱 선명하게 1대 0 이렇게 딱 디지털로 보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저거는 서로가 이제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자라는 의도의 행동 같은데 실제로 지연 씨는 이미 자기의 내면을 다 내보였죠. 지금 자기 내면을 못 보고 있는 쪽은 희두 씨고, 그리고 희두 씨가 아예 못 봐서 못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자기의 감정을 어느 정도는 아는데 이 감정에 의한 나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을까? 이게 확신이 안 서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어쨌건 지연에게 설레는 마음이 커져가면서 나연을 밀어내야 되는 이유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면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나연을 밀어내야 되는 이유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에서 나연을 밀어낼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야. 다이어트를 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 다이어트는 물론 이제 살을 빼는 게 몸에 좋은 거다니까 딱 선악이 있는 거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살을 빼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다가도 내가 눈앞에 맛있는 음식이 있으면 이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들을 생각해내잖아. 다이어트의 나쁜 이유들을 생각해내잖아. 뭐 골다공증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뭐 머리가 잘 안 돌아가서 창의력이 떨어진다거나 일을 잘 안 된다거나 아니면 뭐 잠이 안 든다거나 뭐 별의별 이유를 생각해내면서 이거 눈앞에 있는 음식을 먹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을 때 그 이외의 것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을 나도 모르게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두 씨는 그런 면에서 더 이 전후의 시점에서 나연에게 다정하게 대하지 못한 면도 있었을 거라고 봐요. 나연 씨가 조금 더 확실하게 희두 씨가 원하는 대로 모습을 보였다면 뭐 희두 씨가 지연한테 흔들리지 않았을 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힘들죠. 나연 씨는 나연 씨대로 최선을 다한 면이 있고 그리고 희두 씨도 이 환승연애라는 이 시스템 안에서 마음이 안 흔들리기는 어렵지. 그리고 또 지연하고는 워낙 이 결이 잘 맞는 면이 있고 희두 씨도 지연 같은 사람은 처음 봤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에너지 넘치고 투명한 그런 매력을 가진 사람은 누군가한테는 그게 되게 피곤함이고 누군가한테는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하게 느껴졌겠지만 희두 씨한테는 굉장히 독특한 매력으로 느껴졌을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지연한테 끌리는 마음이 있지.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자기 마음이 보이면서도 그 부분에서 외면한 게 있고 자기가 만들어낸 부분도 있고 그런 것들이 겹치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미래에 내가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나를 봤을 때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희두 씨가 처음 나연 씨를 제외한 상태에서 말했을 때 그런 반가움에 속지 않을 거야 라는 말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희두 씨는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애를 쓰지. 그래서도 실은 지연 씨한테 물어보는 거는 큰 의미가 없죠. 왜냐면 지연 씨는 이거를 아까 술자리에서도 다 말을 했거든. 이제 충실하려고 한다고. 그런데 좀 시간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이고. 그래서 희두 씨는 이 자리에서 자기 내면을 보고 싶은데 그거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연 씨도 이 상황에서 좀 희두 씨의 내면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질문을 좀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쉽지가 않아. 조심스럽고. 여기서 지연 씨도 한번 물어봤어도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은 당신의 감정에 충실합니까? 두 사람은 동물을 하고 이동을 하는데 이런 술기운과 설렘이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이죠. 희두 씨가 돗자리와 담요를 챙겨와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지연 씨가 내일 끝나는 거를 서운해하니까 희두 씨가 그냥 넌 진짜 좋은 사람이야. 이 말은 난 네가 좋아하거든요. 난 네가 좋아. 그런데 이것도 같은 말이죠. 넌 내가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야. 네가 매력적이어서 너에게 빠져들고 있어. 그건 사실이야. 그래서 더 힘들어. 왜? 나연 씨를 선택을 해야 되니까. 지연 씨에 대한 마음이 커져가고 있는 건 사실인 거죠.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난 진짜
그러니까 지연 씨가 그냥 오빠의 그런 4년을 연애를 되돌아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오빠는 어떤 선택을 하든 멋진 사람이 됐어. 그래서 지연 씨는 여기에서 희두 씨가 자기를 선택하지 못하는 게 남들 눈치가 보이는 건가? 솔직하게는 확실히 나를 이 사람이 좋아하는데 이 사람도 나랑 있을 때 가장 행복한데 그런 외부적인 요건들 때문에 남들의 보기에 아니면 나연 씨랑 오래 사귀었던 그런 의리 때문에 그러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희두 씨가 지연 씨를 대하는 건 지연 씨가 느끼기에는 확실히 썸 이상의 태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지연 씨 혼자의 착각은 아니죠. 근데 이제 지연 씨가 희두 씨와 나연 씨의 그런 관계를 알기는 힘든 건 사실이니까. 그런데 나연 씨랑 희두 씨가 헤어진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그리고 지연 씨랑 만난 게 또 너무 짧으니까. 그래서 희두 씨의 마음은 여전히 나연 씨를 향한 마음이 훨씬 크거든요. 그러니까 끈끈하고 애착이 강한 그런 상태에서 새로운 사람한테 설레는데 그냥 우리 헤어져 하고 홧김에 소개팅을 나온 거야. 근데 소개팅 나왔는데 너무 괜찮은 사람을 만나버린 거지. 차라리 그래 네가 헤어지자고 했잖아. 됐어. 나 이제 이 사람 만날 거야. 이렇게 되면 마음이 아파도 어쨌건 결과는 쿨하고 좋은데 선명한데 고민을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니면 소개팅을 나갔는데 너무 별로인 사람이 나와가지고 그래 역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밖에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그래도 좀 노력하고 뭐 서로가 잘못한 거 이렇게 얘기하고 이러면서 봉합되고 이러면 좋은데 근데 어떻게 보면 희두 씨 입장에서는 최악의 케이스가 돼버린 거죠. 희두 씨가 내가 만약 선택하잖아? 지금 그 감정에 휩쓸려서 하는 게 아니야. 지금 너에게 설레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내 선택이 바뀌진 않을 거야. 그 선택은 내가 이제 만날 생각.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그 관계를 유지하면서 연인이 될 생각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나연 씨에 대한 감정이 되게 커서 선택한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감정이 크고 작음 때문에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나연이한테 더 살갑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감정으로만 결정하고 싶지 않아서다. 그러니까 희두 씨가 확실히 지연 씨에게는 살갑게 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희두 씨가 의도했는지 모르지만 이 말대로라면 근데 지금 나연 씨한테 살갑게 대하지 않는 건 예전에 나연 씨한테 살갑게 대했겠죠. 그리고 되게 좋은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그 마음이 남아있고 다시 보니까 반갑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가 맞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싸움도 있었고 우리는 그 싸움을 계속해서 목격했죠. 그래 그 과정에서 지금은 반갑고 사랑스러움이 남아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바뀌길 바라는, 물론 그건 희두 씨가 내려놔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희두 씨 마음에서는 이 사람이 바뀌길 바라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려면 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하지 않는다는 그 희두 씨의 생각이 있는데 감정으로만 생각하면 나연 씨는 그냥 잘하면 돼. 다시 연락해서 다시 만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연인을 이어가면 돼. 근데 그러지 않는 이유는 감정으로 결정하지 않고 생각을 하면 서로가 서로를 힘들게 하고 변하지 않으니 관계를 끝내야겠다. 끝내야 될지도 모른다잖아요. 그러면 이건 실은 지연 씨한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이에요. 지금 내가 너에게 마음이 끌리고 있지만 이 감정이 있지만 내가 이 감정으로 결정했을 때 만약 내가 나연이와 있었던 그런 문제가 너와 똑같이 벌어진다면 그건 나는 그때는 내 결정을 후회할 수 있다. 지금 내가 너에게 느끼는 감정은 좋아하고 매력이 있고 그래서 좋아하는 그 마음인 건 확실한데 그 감정으로만 선택한다고 하면 우리가 계속 만났을 때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나 라는 게 지금 희두 씨 마음속에 있고 그래서 지금 저 말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 이 말로만 보면 빨간불이 깜빡이고 있는 상황이죠. 아마 아까 담요를 가지고 오면서 조금 술이 깨고 감정적인 상황에서 조금 빠져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면서 지연 씨가 말합니다. 나는 진심이었어. 한 번도 진심이 아닌 적이 없었고. 그렇죠. 오히려 진심이었기 때문에 더 희두 씨에게 서운했겠지. 더 희두 씨에게 서운하니까 일관되게 이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실패한 그런 지점이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후회가 되는 거고 그래서 물론 지연 씨가 희두 씨가 첫사랑은 아니지만 첫사랑이 실패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 부분을 컨트롤을 못하니까. 물론 이루어진 사람도 있지. 근데 첫사랑이 보통 안 이루어진다고 말을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런 부분이죠. 내가 오히려 마음이 너무 큰데 서투니까 저런 실수들을 하죠. 그리고 후회하고 다음 연애에서는 좀 더 성숙한 연애를 하는 이제 그러면서 첫사랑을 퇴비로 다음 사랑의 꽃을 피우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 지연 씨는 우리는 그냥 똑같아 라고 하는데 똑같다는 지연 씨의 저 생각은 나도 너에게 끌리고 있고 너도 나에게 끌리고 있잖아. 너의 진심은 나의 진심과 똑같잖아. 우리는 지금 서로 좋아하고 있잖아. 그런데 대체 왜 고민해? 좋아하는 그 마음만 바라보면 되는 거 아니야? 거든요. 그런데 희두 씨의 마음은 그 좋아하는 마음 현재 크기로만 봤을 땐 나연 씨를 향한 마음이 더 크다는 거지. 근데 그거를 지연 씨가 캐치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네 상황이었으면 난 고민 안 했을 것 같아. 여기서 희두 씨가 말하는 지연 씨의 상황이라는 거는
태희 씨가 여지를 안 주고 나연 씨와 잘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나연이가 규민이랑 차라리 잘 돼버렸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러면 난 고민 안 했을 것 같아. 그러면 그냥 나는 너랑 잘 될 거야. 그러면 지금 네가 말한 대로 우리는 그냥 쌍방일 텐데 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 나연 씨가 규민 씨를 정리했다고 말했고 나는 너밖에 없다는 많이 어필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걸 희두 씨가 알고 있는 거고, 물론 희두 씨가 나연 씨에게 좀 더 틱틱대고 그런 면은 있었지만 그 나연 씨의 변화나 마음을 알고는 있는 거지. 근데 지연 씨가 그 부분까지는 지금 캐치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후회한다고 말하잖아 지금. 그러니까 지연 씨가 저 후회한다고 말하는 거는 내가 중간에 뭐 이렇게 태희나 이런 형규와 데이트를 하려고 했던 뭐 문자를 보내거나 이제 그런 행동들을 후회하는 건데, 희두가 내가 네 상황이었으면 고민 안 하고 나만 바라봤을 것 같아. 왜 나만 바라보지 않았어? 라는 말로 이해한 거지. 희두는 그 말은 아니었는데. 그러면서 희두가 차라리 그냥 너랑 나랑 상황이 바뀌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 그럼 희두 씨는 고민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희두 씨는 직진했겠지. 상황이 바뀌었다면 희두 씨는 지연 씨에게 직진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뭐 희두 씨 스타일에는 더 편하지. 1대 0으로 딱 할 일이 결정되니까. 명확하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 말들을 하는 희두 씨의 내면을 보면 아, 이게 지연 씨랑은 잘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지연 씨는 조금 다르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연 씨가 이걸 받아들이는 거는 1인칭이고 우리는 물론 전지적 아니지. 3인칭으로 볼 수 있잖아요. 여기 다 보이잖아. 다른 나연 씨와의 관계 이런 게 보이니까. 지연 씨한테는 그런 게 안 보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희두 씨의 생각을 읽기가 더 편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흔들리는 감정을 오빠가 엄청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건 사실이죠. 둘 다 솔직해져 보니 서로 너무 많은 표현을 하고 있었고 서로가 함께 보냈던 시간이 행복하다는 걸 서로 인정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더 확고해진 것 같아요. 확고해진 건 지연 씨의 마음이죠. 두 사람이 서로를 선택할 거라는 게 아니고 지연 씨가 확고해진 거지. 그러니까 지연 씨가 이렇게 확고해지는 과정을 보면 희두 씨가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였다라기보다는 지연 씨가 자기 마음에 솔직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표현을 하니까 이 표현이 더 내 생각임을 깨닫게 되는 거지.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말하고 나니까 나한테 굉장히 소중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희두 씨도 되게 매력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지연이한테. 진짜 웃겨요. 가끔씩 제가 중재 역할을 많이 해줘야 돼서 제가 살짝 힘들긴 한데, 근데 희두 씨는 이런 거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희두 씨는 뭔가 중재 역할, 뭔가 추스려 주는 거 이런 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을 합니다. 비판적인 부모자, 아버지 자아로서의 행동, 말투 이런 데 좀 익숙하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편하죠. 그러니까 제가 살짝 힘들긴 한데라고 말을 할 때 표정이 좋거든요. 웃는 표정이 살짝 나오죠. 그리고 가끔씩이라고 하지만 또 많이 해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게 처음에는 작은 것처럼 말하지만 이제 크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 살짝 힘들긴 한데라고 하는데 표정은 힘들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실은 지연 씨를 좋아하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래도 또 같이 있다 보면 에너지를 주는 친구여서. 그러니까 에너지까지 주는 사이인 거지. 그래서 지연 씨도 희두 씨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해요. 에너지가 많은 사람을 만나면 제 좋은 에너지가 시너지가 날 수도 있겠다. 그렇죠. 이거가 예전에 나언 씨가 얘기했던 부분도 이런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연 씨는 좀 저 에너지를 함께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연 씨는 자기가 갖지 못한 거를 가진, 예를 들어 태희 같은 사람을 동경하지만 그런 사람과 같이 있다 보면 지연 씨는 그 에너지를 발산할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 막 그런 동화에 방구 못 낀 며느리 약간 이런 얘기 있잖아. 너무 더러운 짓인가요? 내가 가진 그런 강력한 에너지가 어쨌건 발산이 돼야 돼. 안 되면 내 몸이 상하는 거지. 내가 자꾸 스스로 억압되고 불편해지는 거지. 그러다가 이제 한번 폭발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태풍처럼 날아가는 거죠. 그 설화에서도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방구 못 낀 며느리지 그 얘기 나왔었는데, 이제 방구를 끼면 이제 태풍 방귀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집 와서 방구를 한 번도 안 끼다 보니까 얼굴이 누렇게 뜨니까 방구 끼라고. 근데 막상 끼니까 집이 날아가니까 이제 쫓아내려다가 그러려고 이제 다시 가는 와중에 나무에 걸린 열매를 방구로 따주면서 아, 그래. 다시 같이 살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방구에 대한 설화가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연마을의 방구대장이랑 인마을의 방구대장이 서로 대결을 하다가 호랑이에게 잡혀가는 아이를 구출하는 뭐 그런 얘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한테는 우리 집안을 날릴 만큼 두려운 능력이야. 두려운 에너지의 발산이야. 나에게 너무 공격적이고, 누군가한테는 그냥 화끈하고
좋은 에너지인 거지. 그렇기 때문에 지연 씨 같은 사람은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동경하는 어떤 사람과 내가 이런 에너지를 발산해도 되는, 아니면 이 에너지에 저런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사람을 구분하는 거는 지연 씨 인생에서는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연 씨는 나를 제일 많이 웃게 한 사람. 저는 그냥 희도 오빠의 마음이 확실했다. 진심으로. 나를 좋아했다고 온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건 사실이야. 그러니까 희두 씨가 지연 씨를 좋아했기 때문에 술자리에서도 그렇게 힘들어했고 취했고 저렇게 자기의 내면을 드러내는 말들을 계속했죠. 그건 사실인데, 근데 지연 씨가 좀 대진운이 안 좋았다고 봐야죠. 나연 씨랑 희두 씨가 헤어지고 1년, 1년 반 뭐 이런 정도만 있다가 나왔어도 판이 어떻게 돌아갔을지 모르지. 그 뒤로 한두 명 사귀어보고 나왔다거나 다른 커플들처럼 희두랑 나연 씨는 헤어진 지가 가장 짧았고 그 사이에 다른 사람을 만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리고 만나는 과정에서도 그렇게 싸우고 헤어진 적이 있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연 씨가 이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가 어려웠던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뭐 지연 씨가 뭐 실수했거나 잘못 선택했다 이런 것보다도, 근데 이제 그런 희두 씨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희두 씨는 지연 씨에게 정말 뭐 끌렸고 지연 씨의 매력을 알아본 그런 사람이었었죠. 그러니까 지연 씨는 더 안타깝겠죠, 마음속으로. 그러면서 지연이가 저한테 하지 못했던 말들을 좀 하고 나서 지연에 대한 감정도 좀 깊어졌고, 근데 X에 대한 마음이 아직 있으면서도 지연이한테 가야 되나, 이 고민을 이제 했다는 거죠. 지연이랑 어떻게 해야 되지. 어쨌건 한 명을 선택을 해야 되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렇게 두 사람은 각자 돌아갑니다. 이따 보자 이러면서 희두 씨는 제작진한테 마음을 털어놓는데, 내가 지금 나연이를 만나면 드는 생각이 과거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그냥 막 생각이 더 복잡해. 이때 희두 씨가 울거든요. 과거에 대한 생각, 여기서 울어요. 과거에 대한 생각이 나면서도 울어. 그러면 결국 나연 씨 때문에 울거든요. 그런데 지연 씨랑 잘 놀고 와서 왜 우냐는 거지. 지연 씨랑 잘 놀면 잘 놀수록 마음속에 나연과의 이별이 현실처럼 느껴질 거잖아요. 나연과 이별할 거를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하잖아요. 그러면 나연과 이별, 나연과 과거의 일들을 정리하도록 완전 이 사람과 단절된다고 가정하면 희두 씨는 눈물이 나는 거지. 엑스룸에서도 그랬고. 그러면서 지연이에 대한 감정도 생기는 게 어이가 없는 거야. 나는 그냥 여기서 마음이 정리될 줄 알았고, 근데 마음이 정리된다고 생각하면 슬퍼. 그렇게 감정적인 사람인지 몰랐어. 희두 씨는 이 프로그램을 진심으로 임한 것 같아요. 지금 저 인터뷰에서도 많이 울었던 흔적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은 못 정했다. 그러면서 희두 씨가 나연 씨를 잠깐 보려고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혜은 씨를 만나거든요. 근데 혜은 씨한테 울지 마. 진짜 내가 마음이 아파.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기서 희두 씨가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하는데, 나도 울었어 사실 이러면서. 근데 이게 슬퍼서 우는 거랑 생각이 많아서 우는 거랑 이게 복합적이게 눈물이 나오더라. 그러니까 슬프기도 하고 생각도 많아서 울었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봐. 내가 마음 비우고 그 사람에 대해 생각 안 하고 그냥 마음을 정리하려고 했을 때 울음이 나더라고. 여기서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구야? 나연 씨잖아요. 물론 혜은 씨 케이스랑은 좀 다르죠. 어쨌건 저건 희두 씨가 내가 그랬다는 얘기를 한 거죠. 혜은 씨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규민 혜은 편, 그리고 혜은 형규 편, 여기에서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자고요. 그러면서 희두 씨가 옷을 갈아입고 지연 씨에게 옵니다. 그러면서 지연 씨가 물어봐요. 뭐가 그렇게 걱정돼? 오빠의 진심을 모르겠는 거야? 아니면 걱정이 되는 거야? 희두 씨가 그냥 모르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연 씨는 희두 씨가 걱정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꾸 그런 걱정하지 말고 솔직하게, 나를 만나서 행복했고 나 좋아하잖아. 그러니까 그냥 나 선택하면 되잖아. 다른 걱정하지 마. 인데 희두는 지금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자체는 나연 씨한테 아직은 좀 더 큰 상황인데, 지연에게 마음이 커지는 이 가속도는 엄청나. 그래서 지연이랑 만나다 보면 나연의 버금가는 그런 마음의 크기를 가진 연애를 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가 나연에게 받은 상처, 그리고 내가 나연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했던 그런 생각 속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후회나 좌절들, 이런 것들을 다시 반복한다면 내가 여기서 지연이를 사귈 이유가 뭐가 있나라는 생각, 이제 그런 것들일 거란 말이죠. 그리고 지연 씨를 만나면서 지연 씨와의 이런 마음이 나연에게 느꼈던 그만큼의 찐사랑이 될까? 이것도 두려운 거고. 왜냐면 나연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어도 내 곁에 있었을 사람이었단 말이죠. 지연은 그럴지 안 그럴지 몰라. 나연을 놓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희두의, 어떻게 보면 운동은 희두 씨의 전부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이잖아. 그런데 그거를 다 잃을 수도 있는 순간이었어. 근데 그 순간에 나연은 떠나지 않겠다고 했단 말이야. 떠나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희두 입장에서는 나연이 어떤 존재겠어요?
그러니까 가족이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나연도 나 자신보다 더 사랑한 사람이라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지금 설레고 행복하고 재밌고 이런 마음을 과연 이런 마음에게 질까라고 생각하면 이게 쉽지 않은 거지. 근데 지연 씨는 이런 거를 모르잖아요. 물론 뭐 이게 얘기로 들어서 알지 마음으로 와닿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희두 씨가 이런 사년에 대한 그 무게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지연 씨는 그냥 오래 만났구나 정도로만 받아들이는 거지. 이게 아직 그런 것에 대해서 몸으로 와닿는 경험을 하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성을 통해서 뭐 이렇게 가족이나 이런 관계는 돈독할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저런 얘기를 하는 거죠. 솔직해져라라는 얘기. 그런 다른 거는 걱정하지 마라. 그냥 지금 네 마음에 충실해라. 이걸로만 접근을 하는데 지금 희두 내면의 갈등은 실은 더 뿌리 깊은 애착에서부터 나오고 있는 거긴 하죠. 나를 선택하는 게 나를 사랑하라는 게 아니다. 부담을 좀 덜어주려고 하는데 저거 공화춘 짬뽕인가요? 약간 촬영을 멈추고 공화춘 짬뽕을 먹고 올까 생각이 잠깐 드네요. 희두는 끌려. 나도 차라리 나연이랑 헝거 같은 사이였으면 좋겠다. 물론 실제로 나연이랑 형규 씨가 애착이 없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지금 희두 씨가 느끼는 이 마음속에 가족 같았던 가족보다 더 나를 사랑해준다고 느껴졌던 그 사람에 대한 이런 애착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미련, 이게 미련이랑 좀 다른 거지, 그러니까. 이미 끈끈하게 붙어 있는 거지. 떨어졌는데, 저거, 어떡하지? 떨어졌네? 아쉽다. 이게 미련이잖아요. 근데 희두 씨는 미련이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냥 지금 남아있는 애착인 거지. 그리고 세상에 이런 사람을 다시 만나지 못할 거라는 두려움도 있을 거라는 거지. 내가 이 사람에게 아무리 매력을 느끼고 너무 사랑스럽다고 한들 내가 모든 걸 다 잃었을 때 이 사람이 내 곁에 있을지 없을지는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지연 씨랑 사귀고 희두 씨가 다시 그렇게 크게 다쳐봐야 지연 씨가 어떤 태도를 보일 거고 그때서야 아는 건데 그러니까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희두 씨 입장에서 지연 씨를 만나는 거는 그런 걸 생각하면 너무 큰 도박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연 씨의 마음이 그렇게까지 내 모든 걸 사랑해주는 그런 찐사랑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관계에서도 나연 씨와 겪었던 트러블을 안 겪는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실은 희두 씨가 이 상황에서는 나연 씨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지연 씨가 볼 수는 없지. 나연이 도착했습니다. 지연 씨와 희두 씨가 얘기를 하려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연 씨가 희두 나와보라고. 나연 씨가 이제 할 말 있다며 하면서 실은 뭐 할 말 있다고 하진 않았는데 좀 얘기 좀 하자. 라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너희 둘 사이를 방해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연 씨에게 주고 싶지는 않았을 테니까 나한테 할 말 있다면 지금 자기 전에 이야기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희두는 그러고 싶진 않은 거지. 그래서 내가 할 말 있는 거야? 네가 할 말 있는 거야? 이러면서 네가 할 말 있으면 네가 할 말 있다고 해. 라는 게 지금 희두의 얘기죠. 여기서도. 근데 나연 씨는 또 지연 앞에서 그러고 싶진 않은 거지. 그래서 나연 씨는 이제 둘 다겠지라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희두 씨가 지연을 조금 더 높이 평가할 수 있는 요소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 상황이 바뀌어서 지연 씨라면 만약 여기서 희두 씨를 불러내는 상황이었다면 희두 나 좀 봐 이렇게 했겠죠. 지연 씨라면 나랑 얘기 좀 해.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나랑 할 말 있다면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 희두 입장에서는 지연이 좀 더 투명하다. 자존심을 안 부린다고 느꼈을지도 몰라. 과거에는. 근데 여기 오면서 외면하고 이러면서 지연이도 얘도 자존심 부리는구나 라는 걸 좀 느꼈을 수도 있고 이런 그림이 나와요. 여기 이제 희두 씨, 나연 씨가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이 멀리에 지연 씨가 방에서 나와서 있는 거죠. 그러면서 희두 씨가 그냥 와버리거든요. 왜냐면 나연 씨가 실은 싫어서라기보다는 나연이를 마주하면 이 슬픔과 고통이 찾아오거든. 그러니까 자꾸 더 외면하고 더 구박하는 태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뭐 잘했다가 아니라 나연 씨가 따라와서 형규 씨한테 부탁을 합니다. 지연 씨 데리고 좀 나가라고. 희두랑 둘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지연 씨도 알지만 자리를 비켜줘요. 그리고 그렇게 이제 마지막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지연 씨는 희두 씨를 선택을 했죠. 그래서 희두 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공간 자체가 참 이 지연 씨의 이 밝은 공간으로 희두를 들여오고 싶은데 희두 씨는 바깥에 머물죠. 지연 씨는 희두 씨를 보려고 해도 저 유리가 완전히 투명하지 않아서 그냥 자기의 모습이 더 잘 보이게 되고 그래서 더 혼자인 거를 더 느끼겠죠. 그렇게 혼자임이 더 강조가 되는 그런 공간 같아서 제작진들 야속하다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연 씨가 가장 오래 기다리지 않았나 싶어요. 지령이 내려옵니다. 남미도님의 휴대폰 번호입니다. 지금 전화를 걸어서 마음을 고백하세요. 전화 걸 생각을 하니까 방금까지도 불안하고 걱정되죠. 지금도 불안하고 걱정되는데 전화 걸 생각하니까 웃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연을 생각하니까 웃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나연을 생각하면 슬퍼. 그 슬픔을 마주하기 싫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희두 씨도 마음이 약간 디지털스러워서 정확히 떨어지는 걸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연 씨랑도 그러니까 나연 씨랑 어떻게 보면 그런 슬픔까지 느껴지는 그런 양가적 감정이 조금 더 깊은 사랑일 수는 있죠.
그런데 확실한 건 지연 씨랑 있으면 에너지 넘치고 기쁘고 행복한 건 사실인 거지. 즐겁고. 그런데 지연 씨는 그 희두 내면의 슬픔이 더 강한 애착이라는 거는 아직 몰랐을 수 있는 거죠. 바깥이 어두우니까. 마치 지금 희두 씨의 마음처럼 어두우니까 잘 안 보여요. 지연 씨는 희두 씨의 마음이 잘 안 보였잖아요. 지금 희두 씨가 잘 안 보여. 바깥이 어두워서. 전화를 겁니다. 평소처럼 거기서 뭐 하슈? 라고 하지만 나연 언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나? 숙취는 없나? 여기에서는 이제 숙취 없어 라고 말하면 이제 같이 오래 술을 마신 거가 또 그 와중에 조금 눈치가 보일 수 있으니까 그냥 쉽지 않았지 정도로 이렇게 뭐에 대한 대답인지 잘 모르게 대답을 하죠. 옆에 이제 나연 씨가 있으니까. 어제 제가 마음을 많이 흔든 걸로 기억합니다만, 고민을 많이 하셨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고민을 계속했다는 뜻에 계속했지. 오빠가 행복한 결정을 할 수 있는 현명한 사람이니 알아서 잘 결정했을 거고. 근데 이게 참 행복이라는 게 즐거움과 기쁨 속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지연 씨가 생각하는 행복은 이 즐겁고 재밌고 이런 것이 행복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도 물론 행복이죠. 정말로 바꾸기 힘든 정말로 큰 행복인데 희두 씨가 생각하는 그런 행복에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장 바닥의 슬픔에서도 이 사람이 내 곁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안정감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슬픔과 이런 약간 애증에 가까운 그런 애착이 행복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런 지연 씨의 말이 지연 씨의 행복이라는 표현은 나를 골라의 행복인데 희두 씨가 생각하는 행복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죠. 난 오빠를 골랐잖아. 왜 그랬을 것 같아? 3주 동안 나를 제일 많이 행복하게 하고 웃게 해줬던 사람을 골랐어. 너에게도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나를 골라라. 라는 얘기를 마지막까지 어필을 해보고 있는 거죠. 희두는 아무래도 좀 중립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나연 씨가 옆에 있으니까. 고맙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주니까. 이런 정도로. 그래서 말을 못하겠냐 왜 이렇게. 근데 나연 씨는 뭐 자기 차여서 그런지 내리려고 하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는 말 잘해놓고 왜 오늘 못하는데 그건 당연하죠. 오늘은 맨정신이고 옆에 나연 씨까지 있으니까. 할 말도 많이 생각하고 딱딱딱 다 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편하게 못하겠다. 그래서 나 지연 씨가 어제 오빠 진짜 많이 걱정했다. 진짜 진심이다. 참 사랑이라는 감정이 그래요. 이게 처음에는 너무 잘 맞는 사람을 선택하죠. 예를 들어서 같이 맛집을 다니는 이런 취향을 가지고 사람을 선택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뭔가 이런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는 취향이 전혀 맞지 않는 것 사람하고도 사랑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히려 그런 게 진짜 뭐랄까 이 사람과 깊은 사랑을 나눠보면 깊은 사랑하는 사이를 겪어보면 실은 취향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물론 취향이 같으면 좋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 사람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 떠오르는 어떤 그런 안쓰러운 마음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떠올렸을 때 그런 웃음이 나오는 것도 물론 사랑일 수 있는데 안쓰러움 혹은 그런 애잔함, 이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깊이가 더 깊어지는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 넘어가면 이 사람을 위해서 이 사람이 원하지 않아도 내가 헌신하게 돼. 그리고 저 사람도 나한테 헌신하고 있다고 느껴져. 헌신 안 해도 돼, 근데 한다고 느껴져. 근데 그게 또 안쓰러우니까 또 더 헌신하게 되고. 이제 그런 과정을 겪는단 말이죠. 이제, 근데 그런 과정이 되면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못 먹어. 뭐 치킨을 싫어해? 치킨 포비아가 있어? 뭐 그럼 뭐 어쩌라고? 안 만날 거야? 그렇게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이 사람이 안쓰럽게 애착이 생기고 헌신하는 사이인데 이 사람이 치킨 포비아가 있다고 한들 나는 치킨을 매일 먹어야 되는 사람이야. 그럼 뭐 어때? 낮에 가서 뭐 KFC 가서 뭐 먹고 오면 되지. 아니 혼자 먹으면 되지. 혼자 먹고 이 사람이랑 먹는 거 해서 나는 거기서 뭐 조금 덜어 먹고 뭐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물론 같이 밥 먹고 이러면 좋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들이 많다는 게 물론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막 공통점이 많은 사람이 좋다. 이거는 물론 시작하긴 좋을 수 있는데 그 두 사람의 깊은 마음을 나누는 데는 뭐 좋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그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계로 넘어가야 그게 이제 진짜 서로가 사랑하는 사이가 된 게 아닌가. 물론 뭐 그냥 제 혼자 생각입니다. 그냥 그 사람마다 다 추구하는 다 사랑의 모습이 있겠죠. 근데 이제 지연 씨가 내가 선택받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창피하잖아요. 20대 초반의 나이로 여기 나와가지고 혼자서 돌아간다? 이러면 뭐 창피하다고 느낄 수 있죠. 실은 아무것도 아니지. 인생에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지. 그 재밌게 잘 놀았다 이렇게 하고 나갈 수도 있지. 그런데 창피하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걱정되겠지. 걱정될 수 있는 나이고. 그런데
선택을 갈등하는 그 사람을 걱정하잖아요. 그게 진심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 그걸 진심으로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지연 씨가 성장하고 있는 과정인 거지, 실은. 나보다 더 이 사람이 크다고 느껴질 때. 그러니까 이게 의존적이 돼서 되는 건 좋지 않지. 그러니까 서로가 독립적으로 생각은 하되 이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커져가는 그런 과정들. 그걸 이제 지연 씨가 겪고 있는 거죠. 근데 희두 씨도 내가 감정에 이렇게 충실한 사람인 줄 몰랐어. 나는 선택의 계기가 어제가 진짜 컸어, 오빠. 희두 씨도 지연 씨를 만나서 좀 예상치 못했고 아끼는 설이랑도 같이 보고 이러면서 설이는 그 키우는 강아지 이름이죠. 나도 행복한 시간들이었다. 지연 씨가 좋았다 행복했다를 떠나서 진짜 최종 선택을 앞두고 나니까 오빠를 많이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 내가. 그런 나를 발견한 어제였고 진심으로 오빠 같은 사람이랑 진지한 연애를 해본 적이 없거든. 처음에는 태희 오빠랑 비슷한 면이 많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해주고 표현을 많이 받는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이겠지만 표현을 막 해주는 사람을 지연 씨가 좋아하진 않았을 것 같아. 제가 이제 태희 씨와 지연 그 편에서 성에서 살던 지연 씨가 숲에서 연주하고 있는 태희 씨를 만났다는 이제 그런 비유를 들었었잖아요. 지연 씨에게 표현 많이 하고 지연 씨에게 구애하는 많은 남자들이 있겠지만 그 남자들은 이성으로 안 보였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동경하는 저렇게 시크하고 자기 세계가 확실한 태희에게 끌렸겠지.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표현받는 연애를 한 번도 못 해본 거야. 내가 동경하는 사람을 추구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나의 본성도 깨닫고 내가 동경하는 것도 깨달았으니 그 안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겠죠. 뭐 표현도 많이 주고받으면서 에너지도 넘치는, 그러면서 서로가 좀 성숙해질 수 있는, 그러면서 내가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또 고마워하는, 그리고 그 사람도 나에게 뭐 헌신을 하겠죠.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성장한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같은 성향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나처럼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과 연애를 해본 적이 없다. 근데 희두 씨랑 지내면서 그런 에너지를 발견했고 서로가 발견했죠. 그 전에 생각했던 차가운 물 같은 사람을 계속 만나는 게 나를 중화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냥 에너지가 넘치는 사람을 만나서 시너지를 내는 게 좋겠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런데 둘 다 장단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해보면 제일 좋죠. 나와 이런 다른 성향의 사람도 만나보고 같은 성향의 사람도 만나보고, 그러니까 다른 성향의 사람을 만나서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고 좀 시야가 넓어지면서 유연하게 대처를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런 반대 성향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트러블이 존재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내가 넘어설 수 있으면 반대 성향의 사람을 만나는 게 조금 더 뭐랄까 안전해요. 안전하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 이게 뭐냐면 어쨌건 유전자가 다양한 이유는 생존력을 높이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과 같이 지내는 게 내가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이런 극단적인 실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막 그 방향으로 쭉 굴러가 버리니까 이 반대되는 그런 위험성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랑 좀 다른 사람이 내 옆에서 함께 의논해 주는 게 실은 좋지.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꼭 그게 뭐 배우자나 연인이어야 되냐?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자기가 알아서 잘 이렇게 배합을 해야겠지만, 뭐 인간관계라는 게 자기가 배합하고 싶은 대로 배합이 되겠나요? 나랑 성향이 같은 사람을 원해도 뭐 내가 너무 이상형인 사람이 나랑 성향이 다르면 뭐 만나는 거고, 뭐 그건 뭐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추구했던 사랑의 모습이 포기되고 또 새로운 사랑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유연하게 생각할 필요는 있겠죠. 근데 어쨌건 지연 씨는 이걸 통해서 굉장히 성장한 건 사실이지. 그 전까지는 이래야 돼 라고 생각했지만 이것도 있구나 라는 식으로 좀 시야가 넓어졌으니까. 근데 최소한 지연 씨는 계속 성장하려고 고민했고, 내가 좀 나의 본성을 좀 억누르더라도 내가 동경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했고, 이런 걸 보면 지연 씨는 어쨌건 성장을 계속 할 사람이죠. 근데 이제 이런 X 추리에서도 다 틀렸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한번 생각한 거를 잘 바꾸려고 하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 없는 부분들인데, 지금 여기에서도 나는 이런 사람하고 만나야 돼에서 이런 사람도 좋구나로 늘어났으니까 이제 그런 답을 정해놓고 세상을 보는 그런 것도 좀 더 개선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오빠를 만나서 느낀 것처럼 더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연애를 하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희두 씨도 무슨 말인지 완전히 알겠다고.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결심이다. 오빠를 선택한 거가. 그러니까 이쯤에서는 이제 지연 씨도 어느 정도는 알았겠죠. 희두가 나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거를. 그래서 내가 여기서 희두를 선택한 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창피하지 않으려면 선택하지 않았으면 창피하지 않았지. 거절당하지 않았어. 근데 여기서 내 마음을 고백하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이유는
나는 이제 이렇게 살겠다는 결심의 표현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 이런 부끄러울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무릅쓰고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거절당하는 이런 과정을 겪는 거는 그만큼 지연 씨의 말대로 이런 결심을 더 확고하게 만들겠지. 성장의 결심인 거고. 그래서 지연 씨는 그래서 오늘 너무 슬펐다. 씨는 고맙다고 하죠. 너랑 시간 보내면서도 느꼈던 거 배운 거 있고 그리고 몰랐던 나의 모습들도 나도 모르게 알게 되는 시간들이었다고 생각한다. 너를 만나기 전에는 누구를 만나겠다는 생각도 없었고 X랑 잘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안 했다. 근데 지연 씨를 만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제가 이거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나요? 지연 씨에게 마음을 열면서 원래 큰 나연 씨와의 마음도 다시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연 씨를 계속 챙겨주고 이런 것들을 자기가 즐기고 있는 것을 한편으로는 깨달았을 테니까. 그러니까 나연 씨를 계속 챙겨주고 이런 것들과 또 비교가 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나연이에게 좀 가혹한 면이 있구나라는 것, 내가 내려놓을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 지연이를 대하듯이 나연이를 대한다면 이런 생각도 했을 거고, 내가 만약 X에 대한 마음이 있는 상태에서 너를 선택하면 그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다. 나는 진짜 이 얘기만 할게. 네가 너무 좋은 동생인 것 같아. 거절의 말이죠. 연애 콘텐츠들, 이런 관찰 예능 말고 옛날부터 고전적으로 있던 뭐 만화나 영화 이런 속에서의 삼각관계의 클리셰죠. 오렌지로드라는 만화가 있었는데 이런 좋은 동생인 것 같다 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은데, 어쨌든 희도 씨가 정말로 지연 씨를 동생으로만 봤나?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좋은 동생이라는 생각도 있지.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말을 하고 정리를 하는 거죠. 지연 씨는 그래라고 합니다. 그리고 희도 씨의 이런 고백에 나연 씨도 좀 미안한 마음도 있고 고마운 마음도 있겠죠. 그리고 희도 씨가 이 사람 아니면 이 사람 그렇게 고민만 해서 선택한 거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연 씨도 그거 알고. 지연 씨가 물어봐요. 뭐가 오빠를 다시 돌아가고 싶게 했어? 궁금하다. 희도 씨가 내가 이것도 계속 말해서 미안한데 지연 씨가 4년 연애 해봤냐고 물어볼 거지 또. 그러면서 웃어버립니다. 근데 그 4년이 중요한 게 아니야 사실. 근데 지연 씨가 알고 있지만 또 물어봤다. 마지막이니까. 근데 전화하니까 기분 좋아졌다. 그러니까 서로 되게 기분 좋게 해주는 사이죠. 저기로 나가시면 4년 연애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밝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희두 씨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냥 단순히 미련이 있어서 아직 못 잊어서만은 아닌 것 같고, 지연이를 뽑는다고 생각을 해도 엑스한테 미련이 이렇게 고민될 정도로 있는데 지연이를 만날 수 있을까? 나연이에 대한 감정이 더 컸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서야 깨달은 거죠. 실은 마음은 계속 컸거든요. 근데 이제 지연이의 마음이 너무 이제 가속도가 붙으니까, 속력이 빨라도 가속도가 붙은 쪽이 훨씬 더 빠르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속력이 느려도 가속도가 붙는 쪽에 우리는 속도를 더 느낀단 말이에요. 고속도로에 진입하자마자 차가 되게 빠르게 느껴지는데 고속도로를 계속 달리다 보면 그냥 차가 별로 안 빠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들어가다가 다시 일반 도로를 들어오면 조심해야지. 속도감이 이상해지니까. 지연을 향한 가속도가 워낙 크게 느껴지다 보니까 나연과 관계를 정리해야 되는 이유들이 또 떠오르는 거고, 근데 나연과 정리를 하려는 이유가 떠오르면 슬픈 거고, 슬픈 감정은 부정적이고 들여다보고 싶지 않으니까 짜증이 나는 거고, 그러니까 나연이한테는 더 짜증을 내는 거고, 이제 그런 식의 일이 반복되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그런 과정들이 희도 씨한테는 되게 힘든 일이지. 나 지금 차였어 이러면서 I was car라고 그런 드립을 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정신 못 차리고 이런 말하고 있나 하지만 또 이런 게 지연 씨의 장점이죠. 그래서 또 나중에 돌아보니까 다 맞는 말이긴 하더라. 맞는 말만 해서 할 말 없다. 잔소리만 하지만 이라고. 이런 면도 실은 희도랑 지연 씨가 잘 맞는 면이긴 한데, 이 공간도 참 그렇죠. 희도 씨는 지연 씨가 투명하게 보여요. 지연 씨는 자신의 모습이 더 강하게 비칠 뿐이고, 그게 참 이 공간이 이 두 사람을 또 보여주는 것 같죠. 전화를 끊고 희도 씨는 나연 씨를 선택하면서 떠납니다. 지연 씨는 창밖을 보면서 이제 모든 선택이 마치죠. 그러면서 지연 씨는 저 솔직히 얘기해도 되나요? 그러면서 희도와 태희가 골고루 섞인 멋진 남성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쵸.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선택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지연 씨의 이런 과정을 보면 훨씬 더 멋있는 사람이 될 것 같아요. 매력 있는데 표현도 해주는 멋진 남성. 그쵸. 이 세상에 찾아보면 있지 않을까요? 했는데 뭐 벌써 찾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방송에 나간 지 오래됐으니까. 그래요. 환승연애 2에 굉장히 강한 활력을 불어넣어준 캐릭터 중에 하나죠.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만들어줬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지연 씨가 그만큼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이 프로에 임했기 때문이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면에서 고맙고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지연 씨를 또 떠나보내야겠네요. 또 다음 시간에 다른 인물들을 가지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